그러면서 샴푸를 만들 때는 단지 샴푸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읽어줘야 된다라는 걸 저기서 알게 됐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 이런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라피라는 잡지 아시나요? 네. 네, 헤어그라피에 2년 반 헤드스파 연재를 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유튜브에는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그라피 내용이. 거기에 제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책자 가서 책자를 거기 안에 아, 들어있대. 그 안에 있어요. 아까 제가 선물 안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남았구나.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 셀럽 이쁘죠? 네. 제가 모즈 헤어를 10년을 하고요. 모즈 헤어 들어보셨죠? 네. 프랑스 브랜드인데 제가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서 제 브랜드를 할 거냐 내지는 프랜차이즈를 할 거냐 거기에서 모즈 헤어라는 브랜드를 하겠다. 그래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건물이 지하 1, 2, 3층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꼬마 빌딩인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나중에는 3층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근데 직원실이니까 제가 올라갈 일은 또 없기도 했지만 너무 안 올라가고 2층 올라가는 것도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단일 평수로 넓은 곳을 좀 찾고 싶은데 이러던 찰나에 딱 10년 되는 해에 제가 마음에 드는 자리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에서 한 10발자국만 가면 있는 그 코너 자리에 넓은 자리가 나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게 요 거의 지었어요. 네, 새로 짓다시피 했어요. 단일층이어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저희만 있어요. 단독 건물이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헤드스파의 모든 구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헤드스파의 모든 구성. 그러니까 헤드스파를 할 수 있는 살롱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10년 동안 여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캄스를 오픈하는데 너무 좀 수월했어요. 헌데 캄스를 와서도 10년째거든요. 10년째인데 또 수정해야 될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왜일까라고 보니까 헤드스파도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매뉴얼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여기 내부인데 저게 스파실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스파실, 이쪽은 샴푸실 이렇게 해서 스파실에서는 화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도로가 보이고 양쪽에 슬라이딩 도어로 이쪽과 이쪽 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봄하고 여름에는 좀 이렇게 환기도 시킬 수 있는. 근데 요새 거기는 환기를 안 시키는 게 좋더라고요. 네,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여기 화단이 있고 저 뒤편에도 화단이 있고 그래요. 일본 분이 디자인해 주셨어요. 일본 디자이너가. 요것도 일본 디자이너가 해줬어요. 둘 다 같은 디자이너가 했고 20년 전에 굉장한 도전이었고요. 10년 전에도 도전이었어요. 인테리어를 할 때 이 인테리어는 3억 정도 든 것 같아요. 거의 짓다시피 해서. 그리고 20년 전에는 기저지에 집중을 했죠. 네. 그럴 수 있었던 게 저는 일단 저 두 번째 캄스를 오픈할 때 저만큼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 이 매장에서 헤드스파를 가지고 고객 유치가 좀 잘 됐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캄스 테라피라는 제품도 개발하고 또 캄스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이렇게 저의 헤드스파와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왜 헤드스파를 하게 됐을까? 저희 헤드스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우리 살롱 오픈하면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을 컨셉을 갖고 살롱 오픈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하시죠. 그쵸?
나는 컬러 전문이야, 나는 펌 전문이야, 나는 커트 전문이야, 뭐 이런 것들 과거에 아마 이제 아실 텐데 커트를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쇼컷을 아주 저희 윗선배들 쇼커트를 다 하는 건 아니었대요. 그래서 미용실에 보면은 커트의 집이라고 써붙인 곳이 있어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한찬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쇼컷을 잘 못하는 미용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컷을 배워서 커트의 집이라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곳에 머리를 하러 간대요. 그때만 해도 여자가 쇼컷을 하는 게 흔치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긴 머리에 묶고 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쇼트를 한다는 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컷을 배운 디자이너는 선진화된 디자이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 이상으로 올리는 그런 디자인. 그랬던 것처럼 왜 다들 컨셉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나는 무엇을 갖고 시작을 할까? 20년 전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 다들 케어룸을 만들어서 20년 전에 케어룸을 되게 멋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케어 시술을 그 당시에도 15만 원, 20만 원까지 받는 것도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미용 금액은 안 오른 거예요. 그쵸? 안 오른 거예요. 그 당시도 커트가 20년 전에도 제가 커트를 25,0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25,000원? 25,000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쵸? 미용 요금이 생각보다 안 오르더라고요. 저희 스승님이 40년 전에 파마를 명동에서 55,000원 받으셨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 펌이죠. 일반 펌 55,000원 받으셨었다는데 그때는 잘 받는 거다 이제 생각은 하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배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미용요금은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왜 안 오르는지 참 아쉽기는 한데 어찌됐든 케어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술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살롱들을 쭉 다녔거든요. 어디에다예요? 네, 모발 끝에요. 전 두피하고 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올해 나오는 상품이 스캘프하고 헤어 루트에 하는 케어예요. 지금까지 헤어 루트에 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그 제품이 나오고 염색을 보호하는 오일. 거기에 쇼핑백 보시면 상자가 있을 거예요. 제일 작은 상자. 네네, 이거 아이보리. 보타니컬 오일이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 그 상자. 이 상자는 쓰시기 전에 꼭 설명서를 다 읽어보세요. 이 오일이 두피 보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일을 가지고 오일 클렌징이라는 걸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일 클렌징 어디서 들어보셨죠? 피부. 네. 색조 메이크업을 지울 때 오일 클렌징 하죠. 과거에는 색조든 뭐든 지울 때 뭘로 지웠는지 아세요? 비누 폼? 단지 폼으로 지웠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클렌징 밀크. 네, 밀크. 그 다음에 오일이 나왔는데 폼으로 색조 진한 립스틱을 지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냥 폼으로 이렇게 지워보신 적 있어요? 네, 엉덩이는 되게 퍼진다는 얘기죠. 네, 지워지지가 않아요. 퍼지기만 하지. 왜냐? 우리 색조 메이크업의 화장품은 수분과 유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 색조는 유분 베이스예요. 그런데 폼은 수분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유분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색조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유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오일로 지워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두피의 과산화지질은 오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유분으로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되는데 뚜껑 여셨을 때 이 펌핑이 빠지거든요. 뚜껑을 열지 마시고요. 왜 열지 마시라고 하는지 설명 지금 드릴게요. 네네. 근데 다시 끼워져요. 끼워지기는. 왜냐면 얘는 천연 오일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에 굳어 있어요.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단단하게 굳어서 얘네가 힘이 좋으니까 펌핑의 파이프 있죠. 걔는 꼭 잡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려서 여니까 이 뚜껑만 톡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여기 설명에 보면은 따뜻한 물에 담가서 녹여서 사용해 주세요. 근데 팔팔 끓는 물은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따뜻한 물에 한 뭐 40도, 50도 정도 되는 왜 우리 그 정수기에 따뜻한 물 있죠? 거기에 살짝 담가서 한 5분 정도 뒤에 이렇게 빼보시면 녹아 있어요.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일 클렌징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실 건데 이 오일 클렌징의 이 오일을 두피에 바르고 염색을 하면 이런 알러지를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걸 입증하는 한 가지 예가 세치 커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못 올라서 3일 동안 샴푸 안 하시고 오시는 분 보셨죠? 볼 수도 있어요? 손님 중에 있지 않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3일 동안 샴푸를 안 하고 와서 염색을 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미용사들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샴푸 하시고 오세요 이제 이러시는데 그 말이 맞아요. 내 두피에서 나오는 자연 피지가 나의 두피 보호막이 돼요. 그런데 이 보타니칼 오일은 사람의 피지막과 구조가 가장 흡사해요. 그러니 그런 분들한테 3일 동안 샴푸 안 하고 오시면 미용실 와서 얼마나 짜증을 부리시겠어요. 그쵸? 머리 이렇게 만지는데 3일 동안 내가 샴푸를 안 하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염색하려면 두피부터 만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만지려면 이렇게. 네. 왜냐면 예민한 거예요. 나의 지저분함을 보여주는 게 싫어서. 그런 분들한테 3일 말고 그냥 어제 감고 오시면 하루 전날만 감고 오시면 괜찮아요. 왜냐? 이 오일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염색에 들어갈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염색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묻잖아요. 부드럽게 좀 지워져요. 일단 지울 때도. 그런데 염색을 할 때 이 오일이 방해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염색약에 오일 이렇게 믹스해서 또 해보셨죠? 방해되지 않아요. 같이 융합이 잘 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이게 코코넛 오일과 호호바 씨인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코코넛 오일과 호호바 오일을 황금 비율로 블렌딩 해 놓은 거예요. 보타니칼 오일은 제가 제품 개발할 때 이 오일을 첫 번째로 시작했어요. 카다로그 보시면 여기 첫 페이지에 있는 이 오일병 있죠? 큰 거. 네. 그게 저 오일의 처음 태생이에요. 저는 이 오일을 처음으로 헤드스파를 할 때 이 오일 클렌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됐고 이 오일을 가지고 비누도 만들어요. 얘는 USDA 인증을 받아서 케미컬 스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컬러나 펌 후에 하는 스파를 이야기하는데 살롱에서 케미컬 스파를 도입했을 때 헤드스파를 내가 오늘 펌을 했는데 헤드스파를 바로 못한다고 해서 일주일 뒤에 오세요라고 하면 고객이 오실까요? 네, 안 와요. 오늘 다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 펌 컬러 후에 헤드스파를 꼭 접목을 시키셔서 모든 걸 한 번에 끝내세요. 그리고 펌 컬러 후에는 무조건 헤드스파를 해주셔야 돼요. 두피에 잔류할 수 있는 알칼리, 과산화수소를 다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는 파마, 염색 다 알칼리와 과산화수소를 쓰거든요. 펌 할 때 이제 과산화수소 많이 쓰잖아요. 다 쓰는데 이 애들이 흰머리를 가속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피나 모발이 남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시면 이제 컬러를 믹스를 하고 그 다음에 두피에 블러쉬를 이용해서 도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펌프를 이용해서 보타니컬 오일을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컬러 시술한 다음에 헤드스파 클렌징 들어가는 거예요. 두피하고 모발을 잔류할 수 있는 알칼리나 화학 잔여물은 이 샴푸가 다 제거해줘요. 저희 지금 멀티테라피 샴푸 있죠? 네. 500ml 얘가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케어 진행하시면 이게 케미컬 스파고요. 여기에 전후 같은 날이에요.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 같죠? 네. 흰머리가 좀 많았던 모델이었어요. 그라피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그라피 할 때. 이렇게 해서 다음은 오가닉 헤드스파인데요. 이거는 헤드스파의 베이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오시면 고객하고 인사를 할 때 웰컴 핸드 스프레이라고 해서요. 고객님이 오시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손 한번 보실래요? 비벼보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정신이 번쩍 드시죠? 네. 얘는 뭐냐면 손소독제예요. 세니타이저. 손소독제인데 얘를 제가 처음 얘가 19년 6월에 얘가 태어난 아이인데 19년도 6월에 얘를 먼저 만든 이유가 미용사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고객님 3명이 있는데 이 고객 끝나고 바로 이 고객한테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살롱은 4방의 수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가서 닦고 옆에 고객 또 조기서 일하면 조기서 손 닦고 옆에 고객 수전이 4방에 있어서 어디서든 손을 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을 하고 이 고객으로 갈 때 무조건 손을 닦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안 그러는 직원들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손을 좀 닦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손 닦으라는 얘기가 되게 너무 그쵸. 초등학생도 아니고 우리 어디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손 닦고 들어와 맨날 이제 이러셨잖아요. 맞지?